수학 탐정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화면에 보면 호랑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때로는 고양이입니다. 수학 탐정 그 메인 화면에 보면은 제 캐릭터하고 고양이가 한 마리 있잖아요. 사실 제가 대형 동호회에서 쓰는 닉네임이 이렇게 고양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 수학 해설지에 관해서 죄책감 있는 분들의 고민 상담을 쌍방향 소통으로, 그러니까 제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거를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일방적으로 수학 공부법에 관해서 글을 적었다면 앞으로는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글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그거를 최대한 듣고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글을 적는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이 동호회에서 많이 수학 공부할 때 해설지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글을 많이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의 반박이 들어왔습니다. 모자이크 처리했고요. 이분 닉네임도 당연히 제가 비공개를 해드리고요. 요약을 하자면은 해설지 보는 상황에 대해 유형에 대한 것이나 개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봐야 된다. 그러나 실전 문제는 응용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설지나 답지를 참고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제 고양이의 답변, 수학 탐정의 답변은 수학 공부할 때 비판적으로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분 주장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실전 문제조차도 저는 해설지를 참고해야 된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분 생각과 좀 약간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소개를 했어요. 제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않겠다.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죠. 회원 등급 스텝이라고 해서 어, 너무 기에 누르지 말고 만민 공동회 있잖아요. 독립협회 시절에 있었던 강민 공동회처럼 아무 신분이나 이런 거 차별을 두지 않고 막 발언을 해 주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민 있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맞는 상담도 해드리고, 대신에 제가 제 생각을 그분께 주입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자, 글의 목적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해설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싫은가, 그 심리를 제가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요청을 했어요. 해설지 보는 것은 옳다, 나쁘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댓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댓글 맞나요? 그, 여기 있네요. 저도 해설지 보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 주위에서 계속 뭐다 해설지를 뺏고 막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 답변은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강요를 받았거든요. 초딩 때는 모르겠는데 한 중딩 때, 고딩 때 막 그 답안지 안 보고 끝까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를 강요 받았는데, 저는 다행히 학창 시절에 그 생각을 깨준 분이 계셨어요. 포항공대 박사님이신데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를 빨리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오래 고민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다. 이때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인근의 대학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래 고민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시험이었죠. KMO나 수학 경시대회에서 그조차도 제가 해설지를 보니까 잘 활용을 하고 나니까 실력이 업그레이드 됐다. 이건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활용을 하고 나니까 그 생각하는 힘이 더 세졌다는 얘기예요. 생각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래서 고양이라는 야옹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이거는 썰입니다. 자, 한마디로 딱 추임새라고 보시면 돼요. 고양이님이 생각하시는 해설의 가장 이상적인 그 사용법은 뭐라고 생각하냐. 딱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핵심만 간추려서 말을 한다면 적절한 상황에서 보는 것이 좋다는 제가 의견을 달할 거예요. 그 적절한 상황에 내가 여기서 생각이 끊어졌어요. 문제를 풀다가 그 끊어진 부분을 해설지를 통해서 딱 연결을 하라. 자, 그런 뜻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지 그 보고 오답하는 게 지루하고 직접 문제 푸는 게 재밌어서 그랬던 것 같다. 자, 이해할 수 있다고 답변입니다. 실제로 관찰해 보면 그런 학생과 어린이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제가 가끔 쓰던 주제네요 하면서 공감을 하셨어요. 진짜 수학적인 사고력과 실력 기르려면 안 보는 게 맞아요. 글쎄요. 고양이 생각은 이 부분에서 어, 답안지를 본다고 여기 방해가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 글에 많이 동의했었으니까. 근데 고3 수험생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에 하루 종일 킬러 붙잡고 있는 게 좋지는 않습니다. 입시 수학에서는 특히. 저도 동의합니다. 보느니 나머지 과목이 이미 완성되어 있고 시간도 많고 답지 안 보는 오래 고민한 게 재밌다면 해도 무방합니다. 저는 이것조차도 오래 고민하는 거는 그 이벤트성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하면 할수록 그런가요? 뭐 지식이 들어오는 게 없는데 쌓일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 재미가 없어요. 맞는 말씀이고요. 오랜 시간 쏟는데 재미도 없고 수학 싫고 다른 과목 시간도 없고 이도 저도 아닌 게 된다. 가외하시나 봐요. 이분께서 3등급인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풀이보다 답지풀이가 훨씬 낫다. 요거 동의합니다. 이 답안지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가 축적된 거거든요. 그래서 답지 보고 힌트만 풀이 실마리만 얻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답지 안 보고 공부할 수 있는 맞아요. 여름방학이다. 여름방학 직전에도 답안지 보면 안 되나요? 저는 답안지 충분히 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수학 잘하는 사람들은 답지 안 보고 오랜 고민 실력을 쓰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싶은 게 왜 저 백조라고 하나요? 호숫가에 듣는 그 수면 위에 나와 있는 백조의 모습은 이렇지만 물속에서 이러잖아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 그 쌓아놓은 지식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렇게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 위에 생각하는 것도 쌓아가는 거지. 어,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제가 이렇게 뭐 시대 이제 요거는 강사 이름이니까 빈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좋아요가 이분 글이 77개요. 제가 요 주소를 공개해 놨는데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 주소 소개하겠습니다. 이분 글을 되게 좀 시원하게 저는 댓글 달아드렸고요. 학문이든 입시 공부든 남의 생각을 훔쳐서 내 걸로 만드는 모방이 최고 창조의 어머니다. 네, 흉내내고 모방하는 능력은 필요 조건이 맞다 사료됩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긴 하지만요. 자, 노배면 한 문제당 몇 분 보고 고민하고 답지해 볼까요? 보통 20분 보면 풀리기는 하는데 생각을 오래 하면 노배면 한 문제 끙끙 대는 거 저는 비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저도 작년 수능 평가원 다 맞고 자라는 사람인데 했을지 안 보면서 머리 깨지도록 공부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특수한 상황이에요. 와, 이 정도로 지식이 많이 쌓인 사람이 생각하는 훈련, 그 활용 점정이라 그러죠. 그 점 하나만 딱 붙이면 용이 완성되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만 30분씩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그 시간 촉박할 땐 다른 과목도 신경 써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공감을 했고요. 어떤 분은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과학에 의존한 요 분 말씀도 맞아요. 그 해설지를 보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댓글 다신 분이 개념 유형 잡을 때 해설지 보면서 실전 기출 문제는 생각을 해야 되나요? 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읽어 드릴게요. 유형이 충분히 안 됐을 때 해설지로 배우는 게 좋긴 좋아요. 근본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하는 게 그냥 멍 때리고만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뒷말은 그 엔제나 그 기출을 풀 때 그 막 끙끙대라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한 문제 가지고 죽자 살자 덤빈다라는 거는 자, 이론 청구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오해를 해요. 이 부분에서 수학 문제를 생각해서 푼다는 의미는 핏볼이라는 그 사냥개 있잖아요. 끝까지 물고
사냥 대상을 싸움할 때는 이렇게 물고 늘어뜨리지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어, 더 이상 내가 이 문제가 안 풀린다, 성산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 해설지를 보라,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은. 자, 결론은 뭐냐면 해설지는 필요하면은 기출이나 엔제를 풀면서도 이용하라. 자, 그것도 그런 어드바이스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분이 요런 재미나는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답지 보는 게 너무 귀찮고 예전부터 채점도 잘 안 하고 모르는 거 생기면은 조교님께 몇 시간씩 붙잡고 있었는데 휴관 기간 늘어나며 엄청 질문이 쌓였다는 얘기죠. 해설지를 안 봤으니까 당연히 질문이 엄청 쌓여요. 제가 어떤 조언을 해줬냐면 답지를 읽거나 거부감이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가 관찰해 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도 안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특히 제가 채점을 꼭 하는데 또 스스로 하기까지도 제가 충고를 드렸어요. 피드백이 늘어지면 많은 약점이 노출되고 오개념도 많이 쌓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피드백, 답안지를 빨리 확인을 안 하면 약점이 그대로 노출되다 내 약점을 해설지로부터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약점이 계속 노출되게 되고, 그리고 오개념, 잘못 생각하는 그 개념 있죠. 생각만 하고 채점을 안 하다 보면 실제로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채점할 때 피드백 속도가 느려지죠. 당연히 내가 여기 채점을 하는 순간에 원래는 내가 여기서 잘못 생각했고 여기서 실수했고 이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 이게 되는데 해설지를 안 본다는 것은 그런 거를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드백이 늘어진다는 의미를 컴퓨터로 설명하면은 CPU 성능이 떨어지고 램 용량, 이거 아시죠? 컴퓨터를 조금만 아시는 분은 이해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천천히. 근데 이분께서 저한테 또 질문을 했어요. 스스로 채점하면 답을 기억해서 하기도 하고 답으로부터 그냥 끼워 맞추는 이건 무슨 야매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채점하면 얻는 피드백은 무엇인가요? 답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채점 스스로 하기 두려우시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스스로 채점하면 답을 기억하기 때문에 생각해서 풀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 요약하면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답을 그냥 외우셔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님들도 애들이 혹시 답 기억할까봐 답안지를 떼버리는 거 이런 건데, 이거는 교육학에도 있어요. 아무 힌트도 없이 고민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고민하다가 힌트나 답 같은 거를 좀 주고 이렇게 제공해 주는 편이 학습에는 더 도움이 돼요. 이거 교육학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시라. 왜? 제 생각은 주입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결과만 스스로 받아들이시라고 했는데 답안지 떼 버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없애가지고 실력이 오른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답안지를 떼서 실력이 오른 건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라 그랬는데, 고양이의 생각, 즉 수학 탐정의 생각은 생각하는 훈련 같은 거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근데 해설지를 없앤 자체가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킨 게 아니라 그분들이 예전에 공부한 지식들이 이미 많았어요. 그러니까 딱 생각하는 훈련 조금만 하면은 이 탑의 실력으로 가기 직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실력이 오른 거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생님으로부터, 책으로부터 공부한 것들이 틈틈이 있어요. 그분들을 관찰해 보면은. 자,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까지입니다. 약 15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했는데, 이번 영상이 좀 길기는 했는데 좀 수학 공부법에 대한 내용이어서 많이 유익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그리고 사연 같은 거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걸 토대로 이런 영상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많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